치시고. 네. 올해 49이고요. 지금 네이버 크론한우의 매니저를 맡고 있는 최명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39살 되는 비욘드 일하는 이주관 PD고요. 네. 궤양성 대장염 진단 받은 지 한 3년이 됐어요. 완전히 같은 병은 아니지만은 질환을 갖고 계신 분하고 대화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아, 저런. 크론한우의 그 카페에 지금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되시죠? 9,000명 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에 그때 이제 병 진단 받고 네. 똑같아요. 열심히 검색을 해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가. 찾다 보는데 의외로 정보들이 없어요. 염증성 장질환이 이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베체트 세 가지잖아요. 크게. 네. 초창기에는 뭐 저희 카페에 환우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윤종신 씨가 네. 이제 자기가 크론병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1,000명 수준이었는데 네. 그때서부터 갑자기 늘어나고 보람이나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어떤? 환자들끼리 이제 뭐 아까도 이렇게 환우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게 처음이라고 하셨지만 다들 그래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나마 직장에서 밝히셨으니까 다행인데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됐다는 거는 그거는 좋죠. 뭐 파이팅을 엄청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동감해 주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네. 힘들겠어요 이러면서. 다들 비슷한 경험이고 과거의 경험일 수도 있고 앞으로 닥쳐올 경험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고. 한 2005년 뭐 회사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장염이 걸렸는데 이게 한 달을 가요. 장염이 한 달을? 네. 내시경을 받아보라. 그래서 받았는데 당장 대학병원으로 가보라.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가서 바로 대장 내시경 다시 또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검사 저런 검사 하면서 이제 크론병이라고 진단받았죠. 아프기 시작해서 진단받기까지가 한 달이 안 걸렸어요. 일하는데 막 혈변을 되게 많이 하고 혈변이 많고 그리고 뭐 복통이나 뭐 설사 같은 것도 뭐 늘 그건 항상 끼고 그렇죠. 다니잖아요. 수시로. 그 대장 내시경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센터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목록을 주면서 여기로 여기 소화기내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되셨네요. 네. 그 병명이 궤양성 대장염이니까 네. 그냥 이게 그냥 뭐 장염이나 뭐 위염처럼 그냥 뭐 염증이 뭐 조금 있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그때 했죠. 근데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달고 살아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막 부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 그게 30대면 뭐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대부분 30대는 모르고 넘어가요. 저도 이거를 20대 초반에 알았으면은 그때 발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20대 초반에 알았으면 저도 군대 안 갔는데 그죠? 군대는 다 새빠지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때 후반에 뭐 그런 거 다 있다고 하니까 그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죠? 억울한 게 있겠죠. 네. 안 들어오죠 처음에. 내 얘기 같지 않고 남 얘기 같고. 네. 암도 잡는 세상인데 왜 난치병이 아직도 있을까? 검사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좀 텀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차라리 암이었으면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30대니까 암이래봐야 뭐 3기 4기일 리는 없고 그렇잖아요. 1기나 2기면 네. 뭐 대부분 치료가 되니까. 그걸 바란 적도 있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약을 펜타사를 아예 안 먹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다 한 번씩 그래요. 지병이 있는 것도 억울하고 펜타사를 뭐 늘리건 줄이건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네.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이거 먹어서 뭐해 이거 뭐 지금은 뭐 약간 뭐 깎아주지만 뭐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아예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끊어보자. 그래서 아예 안 먹었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막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가서 정말 하루 종일 화장실에 있었어요. 화장실에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나빠진 상태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대략 6달 정도 기간 동안 약으로 해본 거예요.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약으로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수술한 거래가지고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네, 해야죠. 해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저는 수술을 대장을 절반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소장을 20cm 정도 잘랐고요. 그나마 이제 대장 절반이 있으니까 장루는 안 해도 됐고. 수술하고 나니까 우선 좋죠. 네. 네, 아픈 게 없고 정말 살만 났어요. 그 대장의 주된 역할이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변을 굳히는 거잖아요. 그게
짧아지니까 설사까지는 아니고 물운변이죠. 그러니까 그게 거의 한 1년 반 정도 갔어요. 음식 같은 경우도 음식에 식탐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좀 많이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입원해서 수술하고 나면 저잔사식이라고 식사가 나와요. 그 식사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네. 거의 하루 3끼를 똑같은 거를 1년 반을 먹었어요. 원래 좋아하시던 음식이 있는데 뭐 못 드시는 거라든지 뭐 그런. 가끔은 먹어요. 치킨도 먹고 싶을 때, 그러니까 뭐 한 마리 다 먹지는 못하고 한두 조각 정도.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건 그런 식으로. 조금만 드시는. 네. 참 속 끓이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맛보는 정도까지는 그냥 스스로 타협을 한 거죠. 네, 뭐 쉬운 말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네.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적부터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 그래서 장이 안 좋긴 했어요. 막 무슨 맨날 항문이 너무 아프고 막 이런 상황들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이제 영화나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무슨 공연이 있던지 무슨 대회가 있던지 뭐 제가 긴장이 되는 게 아니 저 사람들 화장실을 어떻게 가냐. 저는 어디 가면 항상 화장실 이 탐색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그죠. 긴장하면 더 막 심하게 그렇게 되니까 심리적인 상태로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고통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다른 회원님들 얘기 보면 네. 설사를 하루에 50번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급박변으로. 그럼 못해요 아무것도. 그럼. 일뿐 아니라 집에서 생활도 힘들거든요. 혹시나 사람을 만나야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다 준비하고 나오다가 실내에서 다시 뛰어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한두 번 겪으면 집에 나오기 싫어요. 집 밖을. 그러면 우울증까지도 올 수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약을 꾸준하게 뭐 먹고 뭐 관리를 잘해도 그게 상황이 오는 게 언제가 되는지 모르니까 마치 그렇게 신뢰를 하는 것처럼. 두려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크거든요. 이 병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네. 앞으로 뭔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냥 놔줄 거는 놔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네, 내가 힘들어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래야지 내가 살 수 있지.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 무슨 저한테 70쪽짜리 책자를 주면서 환자 공부를 해야 이거를 치료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걸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다 그래요. 치료는 의사들이 해야지 왜 환자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괴대염이지만 또 이게 또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네. 병원만 잘 다녀도 대부분은 그냥 건강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다만 환자들이 조바심을 내거든요. 뱃속에서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병을 키웠는지는 몰라요. 근데 병원 다니면 그거를 금세 낫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몇 달이 걸린 거면 최소 낫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되는데 한두 번 다니고 왜 이래 효과 없네 그리고 병원 옮기고 딴 데 가고 몸이 망가지는데 오래 걸린 시간만큼 낫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을 좀 기다려주면 완치는 아니더라도 그냥 남들처럼 건강하게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 5년 뒤에 대장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근데 네가 이미 이거를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걸 관리하면은 대장암에 걸릴 사람들보다 확률이 낮아진다. 뭐 그렇죠. 그 얘기를 또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더 건강하게 아닌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죠. 맞아요. 병원을 더 자주 가니까. 네, 맞아요. 네. 뭐 무슨 질환이든 간에 뭐 숨길 이유는 없다고 저도. 전염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분명히 감점 요인은 있어요. 그래서 감추게 되는데 근데 혼자 사는 게 사회는 아니잖아요. 네. 내가 갑자기 아프면 누군가가 내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변에 얘기를 해주는 게 낫거든요. 제가 공부한 책자에 마지막에 쓰여 있으면서 이런 묘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경 낀 거랑 똑같이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안경 낀 게 이제 코 눌리고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시력 교정되고 이제 시력이 좋은 사람들처럼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는 10대, 20대거든요. 주로 발병이. 남들보다 좀 이른 나이에 건강 관리를 하게 되고 뭐 완치제는 없지만 완치에 가까운 뭐 관해라는 말을 쓰는데 그 관해기를 오래오래 유지하면서 뭐 남들 못지않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임의로 약을 끊는 거, 병원도 끊는 거. 괜찮으면 아플 때는 무조건 병원 가는데 괜찮아지면 그게 2년, 3년 가면 병원도 안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병원 갈 때는 정말 심각해졌을 때거든요. 네. 괜히 다른 방법 찾지 말고 그죠? 다른 방법 찾아서 몸 버리고 돈 버리고 또 마음고생하지 말고 그냥 병원만 잘 다녀도 대부분은 관해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수술이 필요할 때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응급보다는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수술이 예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은 꼭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증상이 없어도.